네, 반갑습니다. 8월에 월급 종목이 또 돌아왔네요. 날짜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 8월에는 약간 이벤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남양 특집 같은 건데, 일단은 서킷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물론 이제 조금 많이 회복을 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날이 월급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아직 다 회복된 건 아니니까, 네, 매수를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자, 무서울 때 사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알아보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폭넓게, 뭐 대충 요즘에는 이제 뭐 월급 종목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대충 아무거나 다 사도 돼요. 이 시즌은. 왜냐면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충 그냥 아무거나 주셔서 담으셔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긴 한데, 단기적인 어떤 반등보다도 중장기적으로 뭔가 좀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은 조선 기자재 쪽을 먼저 좀 볼 겁니다. 자,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혹시 이거 갖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성 화인텍은 이제 조선 기자재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약간 본행, 네, 그쪽인데, 요즘에 이제 조선주들이 잘 올라가는 이야기, 뭐,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특수선박이에요, 특수선박. 이게 뭐냐면, 뭐, LNG선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유조선, 뭐, 이런 것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LNG선이나 이런 것들은, LNG를 뭐, 대충 어두운 박스에다 담아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용기에다 담아갖고 와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동성화인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꽤 비싸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장착해가지고 가는 이 배 자체도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이 되는 거라서,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요즘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매매했었던 것이 뭐였죠? 네, 그 현대중공업 이런 거, 네, 주가 상승세 계속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또 요거 말고도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은 수익률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죠. 요거 말고도 뭐 조선주들 움직이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성 화인텍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비슷한 업종 중에서 이제 한국 카본이라는 종목도 있죠. 네, 한국 카본. 요게 이제 본행제 쪽에 또 중요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한 종목을 좀 공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국 카본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뉴스를 한번 봐서 이제 기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 항상 이제 장기적 성장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포지션도 중요하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연간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165억 어쩌고저쩌고. 근데 당기 순이익이 지난번에 적자가 좀 나왔고요.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2월에 2억 원, 26억 원. 지금 2분기부터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요건 이제 나와봐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140억, 16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은 좀 6천억 정도이긴 하고 회사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적적인 측면이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식의 느낌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366억, 올해 예상치가 366억이면 현재 이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나오는 게 조금은 네, 과하지 않냐. 물론 이제 주가 수준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과하지 않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당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120원 주잖아요. 120원. 지금 주가는 이제 11,600원이니까 120원이면은 한 1%쯤 되는 거죠. 1%. 네, 배당률 1%. 네, 그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얘도 이 탄소섬유, 합성수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LNG의 수요 증대와 더불어서 LNG 운반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의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동성 화인텍을 보는 거예요. 이쪽은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초저온 본행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비슷한 겁니다. 네,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은 3,800억입니다.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 크게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수익성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한국 카본하고 조금 다른 점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수익이 더 좋아요. 네.
올해 지금 24년도에 490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3,800억이면 약간의 저평가 느낌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보면 100억대 계속 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지금 12,840원 가격은 한국화본과 비슷하지만 배당이 더 높아요. 250원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50원 배당이면 2%가 좀 넘겠죠? 네. 그 정도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살까? 라는 생각에서 카본보다는 동성화인텍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뭐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선업황이, 호황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더 좋은 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국카본하고 이 종목하고 둘 다 포지션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매매에 대한 포지션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점권 유지해서 진행하시면 되긴 되는데 저는 여전히 한국카본보다는 동성화인텍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2,500원 지금 13,000원 요 구간대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 버리면 조금 내려오는 걸 좀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먼저 선 공개를 해드리고 저는 8월 9일날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8월 9일 오후 정도에 매수가 될 텐데 요거가 지금 딱 놓고 보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네, 같이 따라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슉 올라가 버리면 좀 내려가서 13,000원 아래쪽 공략하시거나 13,000원 근처로 들어가시면 좋겠고 만약에 장이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좀 누워버린다고 한다면 13,000원에서 12,500원 요 사이 구간을 공략하시면 여유로운 투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월봉상 포지션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선업황이나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만 된다라면 지금은 이 매물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격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형성된 이 15,000원 구간대만 넘어가면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15,000원대는 피크치라 봐야 돼요. 이 피크치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항대는 지금 다 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크치에 대한 부분들은 도달을 하는 시점에서 뭐 단기적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끌고 올라가면서 이제 15,000원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더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수해 놓고 중장기적으로 보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국카본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지금 비슷합니다. 네, 모양새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괜찮은 포인트죠. 네, 근데 요거는 피크치가 조금 더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건 피크라고 보기가 어렵고 여기 15,000원대 구간까지의 박스 형태다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스 형태 이후의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유리한 부분들은 동성화인텍이 매우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좀 다른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수급적인 측면도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카본도 다시 볼까요? 요것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 있죠. 그래서 동성화인텍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선주 쪽이 아니라 조선기자재 요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가격은 13,000원대 아래쪽 그냥 뭐 대충 사시면 되죠. 네, 저는 뭐 가격이 뭐 많이 급등해가지고 15,000원이 돼버렸다. 그래도 저는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적당한 수준에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가격은 13,000원 아래쪽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현대차예요. 현대차인데 여기서 무슨 자동차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가 지금 많이 내렸어요. 네, 많이 내렸고 지난번에 제가 매수한 포인트가 여기 22만원 정도 한 번 있었고 23만원 정도 한 번 있었고요. 지금 자리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주가는 조금 더 내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지라인대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22만원 유지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데드가 나와 있잖아요. 데드가 나와 있는데 보통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떨궈지게 되면 이게 이 장기 평선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지지선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많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에요. 뭐 밸류업 때문에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지지라인 때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간의 조정이거든요. 그럼 아래쪽 지지선 만들어지게 되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횡보 흐름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했을 때는 변동성에 대한 위험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25만원, 26만원 또 다시 조정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평선 이격을 좁히고
골든크로스 전환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투자 심리가 이 과매도 시점 비슷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릴 만한 부분은 없고, 내리게 되면 밑에서부터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괜찮을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이 현재로서는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식의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자, 실적 피크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지만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주가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거나 또는 돌파가 돼버렸다라면 이 피크치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데 밑에 있잖아,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실적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치더라도 주가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대차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되고,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반도체보다 성장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낮잖아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잡고 올라가면서 실적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패턴이지만 현대차는 일단 실적 땡겨놓고 그 다음에 주가를 거기에 맞추는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황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공략 포인트 잡아가시면 되고, 자, 아울러서 보실 만한 것들은 뭐냐면 성투7을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공략하시면 좀 좋거든요. 뭐 성투7성 우리는 언제 사요? 나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냥 이럴 때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5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현대차에만 딱히 국한된 내용은 아니에요. 현대차 말고도 현대차 EUB, 네, EUB 나쁘지 않죠? 네, 그냥 사셔도 괜찮은 거죠. 15만 원 밑에 쪽에서 그냥 사시면 네,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고 또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사셔도 되고, 또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긴 합니다. 기아는 저점 지지대까지 만들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 요것도 수급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전기차, 화재 이 부분들이 조금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필이면 또 기아차였더라고. 그래서 기아차는 상황적인 부분들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뒤로 좀 밀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괜찮아요. 네. 현대모비스는 이건 저점권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매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 기왕이면은 매수하실 때 뭐 22만원 또는 23만원 이렇게 넘어가면 매수하면 좋겠다 생각은 들지만 저점권 공략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그냥 현대모비스 공략 들어가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수급 전혀 문제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닥권 공략만 하시면 리스크 없이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괜찮죠? 네, 삼성전자 좋아요. 뭐 이번에 그 HBM, 네, 퀄리티 통과, 뭐 이 부분은 그냥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매출이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축복이죠. 네, 축복입니다. 그리고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7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질 확률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7만원 근처에 진입했을 때 매수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요. 네,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 잘 노려보시면 괜찮습니다. 이거 없는 분들은 매매하셔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주가가 이제 16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17만원 아래쪽 16만 5천원 16만원 뭐 이쪽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져 준다라면 매수하시면 되는데 그냥 올라가면은 여러분 타이밍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기아는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 타이밍은 지난 그 서킷 브레이크 나올 때는 매수가 괜찮았는데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리면 매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얘 둘은 제외하고요. 성투7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보실 수 있는 것들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현대차 EUB, 현대모비스까지 공략 포인트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번에 월급 종목의 주력 포인트는 동성 화인텍 그리고 성투7 중에서는 현대차지만 SG7 중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 종목들을 고르신다라면 하이닉스와 기아는 조금 지켜보고요. 그 외에 5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매수 가격은 얼마예요? 뭐 대충 사시면 됩니다. 뭐 그게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대형주들이 뭐 10% 20%씩 갑자기 급등해 버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매수하시면 된다는 걸 참고하시고, 뭐 지금 이제 주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아래쪽에서 공략 포인트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요. 올라가는 것만 따라가지 마세요. 단기적 급등하고 나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고민하시고, 급등하는 거 따라가지 않으시면 대체적으로 저점권 매수가 들어갔을 때 지금은 누구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8월달 무서울 때 사야 되는 종목,
네.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서울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무서울 텐데, 이럴 때 용기를 내서 조금 더 매수해보시는 전략을 좀 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입니다. 동성화인텍, 그리고 현대차. 저는 월급 타면 일단 동성화인텍, 현대차 먼저 살 거고요. 남은 돈으로는 이제 그때 맞춰서 사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나 현대차 EUB나 또는 현대모비스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생각이니까 이런 부분들로 같이 폭넓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ST7이, 네, 상투를 찍으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요. 자, 8월달 월급 종목 잘 참고하셔서, 성투사는 이렇게 대응하는구나, 이렇게 전략을 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전략 포인트를 구축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월급 종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